내 아이에게 그림책 어떻게 읽어주고 있나요? 우리 아이에게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주면 이것과 이것이 발달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아이를 육아하면서 그림책을 빼놓을 순 없죠? 아이와 성장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을 읽으면서 잘 읽어주고 있나? 맞는 방법인가? 라며 생각도 하고 이왕 읽어주는 거 잘 읽어주고 싶죠.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땡땡과 땡땡이 자라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합니다. 그림책은 재미있다, 즐겁다, 놀이다, 엄마와의 수다 시간이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주면 궁금하셨죠? 바로 사회지능과 정서지능이 발달합니다. 지금부터 그림책을 이용한 사회지능과 정서지능을 발달시키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사회지능을 발달시키는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1. 등장인물에게 대화하기. 평소 일상적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말하기 두려움이 있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지능을 자극하고 발달시키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림책의 등장인물에게 동동아, 뭐하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양육자가 안녕, 나 사탕 하나 먹으려고 라고 아이와 함께 주거니 받거니 대화해주세요. 그림책 안에는 다양한 상황들과 이야기들이 존재해서 간접 경험을 통한 사회성 훈련과 연습하기 완벽한 구조입니다. 다만 연령은 만 2세 후반에서 만 3세 이후 추천합니다. 물활론적 사고와 상징적 사고가 이루어져야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인형, 피규어 초대하기. 그림책 장면 안에 인형과 피규어를 초대해주세요. 초대해서 등장인물과 함께 놀이를 진행합니다. 동동아 안녕. 안녕. 나는 5살이야. 너는 몇 살이야? 라며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그림책 안으로 내 아이도 초대해주세요. 그림책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간접 경험을 통해 유연하게 사회성을 높일 수 있답니다. 특히 인형, 피규어 초대하기는 아이의 문제 행동이 있을 경우 거부감 없이 부드럽게 아이가 자신의 문제 행동을 인식, 대면하며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잘못되었구나. 안 되는 행동이었구나. 라고 자기인식, 행동 수정이 가능합니다. 꼭 해보세요. 부모님이 문제 행동을 아이의 상황과 비슷하게 유도해서 문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아이에게 굳이 봐봐 동동이처럼 하지마. 저러면 친구 없어. 달밤에 사탕도 먹고 저러면 되겠니? 안 되는 거야. 라며 생활 습관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림책 수상으로 들어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림책을 읽어주면 아이의 사회지능이 발달하겠죠? 꼭 해보세요. 사실 저희 아이들은 확실히 효과를 봤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공략 목표. 그림책 이렇게 읽어주면 정서지능이 발달하는 방법 두 가지 소개합니다. 1. 책표지 그림으로 관심 끌기. 표지나 그림을 보면서 우와 친구가 여기 있네. 사탕을 들고 있네. 사탕으로 뭘 하려는 걸까? 라고 질문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봅니다. 그 다음 책을 넘기면서 상황 예측, 다양한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말해줍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아이와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마다 반응은 다르니 대답이 없거나 책 읽기에 집중하고 싶은 날은 영혼을 끌어올려 즐겁게 책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꼭 부모와의 질문에 답을 말하며 질문의 답이 틀렸다고 핀잔 주지 마세요. 그럼 아이는 책 읽는 게 재미가 없고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서 책 거부가 올 수 있어요. 그림책 이렇게 읽어주면 정서지능이 발달하는 두 번째 방법. 2. 등장인물 기분 알아보기.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에 대한 상황별 기분을 이야기해보세요. 동동이는 아빠한테 잔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어떨까? 라며 등장인물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구슬이는 집에서 가족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일까? 라고 물어봐주세요.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들이 쉽게 표현이 안 됩니다. 등장인물을 자기 자신, 아이의 이름으로 대입해서 물어봐주세요. 수아는 아빠한테 잔소리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 라고 말이죠. 부모님도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해주세요. 동동이가 아빠한테 잔소리 들어서 기분 나쁘고 속상하겠다 라고 말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림책 읽어줄 때 이렇게 해주면 내 아이의 정서지능이 쑥쑥 발달하겠죠. 여기서 정서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처리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알맞게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지능은 타고나는 걸까요? 정서지능인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만 읽어주면 정서지능 발달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림책 읽어주면서 정서지능과 사회지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것만 더 알고 그림책을 읽어주시면 최고의 그림책 읽기가 완성됩니다. 이거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이와 그림책 읽을 때 아이의 손을 잡거나 아이가 부모에게 기대거나 무릎에 앉히거나 신체 일부가 맞닿으며 읽어주시면 아이와 함께 공감하는 마음과 아이의 마음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롯이 아이와 그림책을 보며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며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을 이어주는 즐거운 그림책 읽는 활동 놀이가 된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읽거나 엎드려 읽어도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책의 교훈을 강조하지 마세요. 엄마는 이렇게 느끼는데 수아는 어때? 라며 치조하지 말아주세요. 줄거리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차 묻지 마세요. 학습이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해주세요. 엄마가 그림책을 즐기고 재미있어 해야 아이도 재미를 느낀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꼭 진심을 갈아 넣어서 소통하며 읽어주세요. 정성껏 그림책을 읽어주면 부모와 아이 사이에 풍부한 공감, 감정, 기쁨이 생깁니다. 명심하세요. 잠시 저희 아이들이 책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아이들 어릴 때부터 책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고 싶었거든요. 전자기기 노출에 대해 최대한 경계하며 방어적으로 지냈답니다. 여행을 가거나 이동 중 아니면 식당에서 식사 중 마트에 장 볼 때도 전자기기를 노출하지 않았어요. 영상을 틀어주기보다는 아이에게 집중하고 대화하거나 스스로의 시간을 여유를 느끼게 해줬답니다. 어릴 때부터 스티커북이나 스티커 플레이를 챙겨서 활동하며 함께하면서 지냈어요. 영유아기부터 습관이 형성되니 굳이 전자기기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소통이 풍부해졌어요. 이제 외출할 때 스스로 책을 챙겨다니는 첫째의 모습을 볼 때면 저 스스로 매우 칭찬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둘째도 영상 보겠다고 난리 부리지 않고 놀이를 창작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중고 서점 알라딘을 이용해요. 엄마 취향의 책이 아닌 아이가 직접 책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줬더니 책에 대한 흥미도 높고 그림책 보는 것을 즐긴답니다. 중고 서점에서는 깃털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의 책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니까요. 저의 찐 경험, 찐 팁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림책 이렇게 읽어주면 사회지능과 정서지능이 발달하는 각각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그림책 이렇게 읽어주면 사회지능이 발달하는 두 가지 방법. 1. 등장인물에게 대화하기. 2. 인형 피규어 초대하기. 그림책 이렇게 읽어주면 정서지능 발달하는 두 가지 방법. 1. 책 표지 그림으로 관심 끌기. 2. 등장인물 기분 알아보기 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책은 세상의 창문 같은 존재죠. 다양한 삶들이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림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소통하며 그림책 읽는 그 시간이 즐겁고 소중한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 동동아, 친구랑 놀고 싶어? 응.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같이 놀자면 돼. 진짜? 그러면 우리 같이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친구에게 용기 내서 같이 놀자라고 해볼까? 응?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같이 저기 친구한테 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친구야, 같이 놀자!